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편 고양사무소의 이혼 전문 이세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이들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 수는 없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예전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젊은 부부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60대, 70대 연령대 분들의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 상담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상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20, 30대 부부들의 이혼 상담은 감정이 조금 격한 경우가 많아요. 외도라든지 폭행, 폭언, 경제력에 대한 문제, 양육에 대한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황혼이혼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감정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남처럼 사는 게 힘들다.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괴롭다. 남편이 퇴직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숨이 막힌다. 나는 평생을 무시당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부부들보다 감정의 수위가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오래 참아온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황혼이혼이 왜 늘어나는지, 황혼이혼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세대는 이혼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애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 진작 헤어졌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못 헤어졌다. 이 나이에 새롭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헤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 자체가 길어졌고 60대 이후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60대가 되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인생까지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제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부동산 재산분할 등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또는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자.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부부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덮어두었던 갈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의 이혼보다 재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와 달리 이미 형성된 재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집, 상가, 예금,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등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재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명의와 관련돼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특히 아내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셔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이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부분도 요새는 많이들 잘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담해서 했더라도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남편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했다면 당연하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년,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무시한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일정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황혼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 분할 문제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혼인 생활 이후에 뒤늦게 외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동호회 활동, 동창 모임,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등을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는 일도 많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계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30년이 넘게 나를 속여왔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모른 척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갑자기 모임이 많아집니다. 동창 모임, 산악회, 골프 모임, 밴드 모임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들도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아이 나이도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퇴직 후에 적적하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확 달라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고 향수를 뿌린다든지 옷을 새로 산다든지 집에만 오면 핸드폰을 유난히 숨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말마다 나가고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둡니다.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달라진 걸 금방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에서의 이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배신감이 더 크게 드는 거죠.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직을 한 이후에 외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아내분들이 더 허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기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점에서 딱 외도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동안의 결혼 생활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외도한 것은 맞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내 입장에서는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더니 이제 와서 남편이 갑자기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에서는 외도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배우자를 무시하고 방치한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맞고 산 건 아닌데 나는 평생 무시를 당했다. 남편은 늘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만 해주는 사람 같았다. 이런 정서적인 단절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다가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손자 손녀도 있으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냥 협의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현실적인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대출, 퇴직금 등 현재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 실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지 이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문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성인이고 다 컸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도
부모님의 황혼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한쪽 부모의 편을 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단순히 부부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황혼이혼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외로운 문제를 예상보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운정이라고 하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심했더라도 내가 익숙했던 생활이 없어진 것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이혼을 권하기보다는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반대로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오다가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작 갈라섰어야 됐는데 이제라도 이혼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식들 보기가 미안하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참고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섣불리 결정을 하기보다는 재산 문제, 생활 문제, 가족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담 링크도 확인해 주시고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제가 사건을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